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피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위만 개선해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려 보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누군가보다 좀 더 늙어 보인다, 누군가보다 좀 더 어려 보인다라고 자주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누구나 주변 사람보다 좀 더 어려 보이고 싶고 나는 왜 좀 더 늙어 보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만 하셔도 이런 고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케어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눈 및 팔자주름 그리고 얼굴 전체의 주름과 탄력 저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피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위만 개선해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려 보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 왜 이 세 부위가 특히 중요한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눈밑은 얼굴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예요. 그 이유는 눈 밑 눈가 피부가 얼굴에서 가장 얇고 콜라겐도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바로 다크서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이 그림자는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다크서클만의 문제가 아니죠. 눈밑이 꺼져 있거나 혹은 반대로 지방이 너무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얼굴이 더 우울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어 좀 더 늙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세요. 많은 분들이 눈밑 문제를 메이크업으로 가리거나 컨실러 등을 이용해서 덧바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방법은 눈 밑에 잔주름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위예요. 이렇게 고민되는 눈밑 부위를 하루 만에 개선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의 시술 알려드려 볼게요. 눈밑 고민은 정말 많아요. 다크서클을 비롯해서 꺼짐, 늘어짐, 지방의 불룩함, 애교살이 늘어짐, 탄력 저하 등 이런 거를 눈밑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퀭해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전부 다르게 적용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리프팅. 눈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빠르게 소실되고 더 탄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죠?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면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피부 탄력 저하가 원인이 아닌 지방 돌출이나 꺼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고민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볼륨 시술이 병행되면 좀 더 좋죠. 눈밑 꺼짐이 있으면 얼굴이 지쳐 보이고 다크서클에도 그림자가 더 짙어지게 보여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이때는 볼륨 시술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필러 시술은 반드시 양을 적정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또한 시술자의 스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노플러스 지방 재배치 레이저 시술이에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 흔히 지방 제거 수술을 생각하시지만 이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꺼져 보이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예전에 눈밑 수술을 받으시고 점점 더 꺼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이노플러스는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방을 적절히 줄이고 재배치시켜주는 역할, 탄력을 주는 역할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볼륨을 주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린 시술인 볼륨 시술과 같이 병행하시면 확실히 1회만으로도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번째는 리쥬란 아이 시술이에요. 피부 재생 및 진피층의 재구성에 효과적인 그러한 PN,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직접 주입해서 좋아지고 탄력적이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얇고 약한 피부층을 재생시켜주고 피부 톤도 밝게 해주기 때문에 다크서클이나 잔주름 완화에 좋습니다. 즉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게 색소나 피부층이 얇은 문제라면 리쥬란 아이로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방이 많이 돌출된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시술을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해보시면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눈 밑에 생긴 고민에 맞는 시술을 하셔야만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한 개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받으셔야지 좋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 밑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두세 가지 이상의 이유를 동시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세 가지 이상의 시술을 복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위는 팔자입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이를 더 확 느끼게 되는 부위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느낌 가장 먼저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팔자주름이 짙어지면 왜 가장 먼저 나이를 느끼게 될까요? 팔자주름은 일단 얼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깊어질수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중앙을 가장 먼저 보고 인식하는데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있으면 무조건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팔자주름은 볼륨이 꺼져서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아래로 처져서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때문에 단순히 피부 관리나 화장으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팔자주름이 어느 정도 이상 깊어지면 화장으로 가리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주름 역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시술로 개선하시면 내가 왜 늙어 보이지? 아, 나 왜 이렇게 확 늙었지? 이런 느낌을 더 줄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팔자 고민 해결 시술 추천드려 볼게요. 팔자가 깊어 보이는 이유가 볼살이 너무 불룩해서인지 혹은 아래쪽 귀족 부위가 너무 꺼져서인지 중안부가 너무 처져서인지 입 주변의 근육이 과다하게 움직여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맞는 시술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리프팅이죠. 써마지나 울세라 온다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하시는 근육을 자극해주는 리프팅인 엠페이스나 이브 타이탄도 효과적입니다. 팔자주름의 원인이 피부의 처짐이랑 근육의 늘어짐이라면 이러한 리프팅은 효과적이실 수 있어요. 이러한 리프팅들은 대부분 콜라겐을 재생시켜주고 중력에 의해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처짐이 주요 문제인 경우 리프팅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볼륨 시술입니다. 필러, 주베룩, 레디어스, 다른 여러 가지 볼륨 시술도 있죠. 팔자주름은 사실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볼륨의 부족으로 더 심하게 보이고 실제로 단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볼륨을 메워주는 것만으로도 팔자 개선이 되는 분들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한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을 리프팅만으로 해결해보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리프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볼륨의 부재 때문이에요. 따라서 팔자 시술에서 볼륨 시술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인 볼륨을 넣어주는 필러 시술이나 자각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주는 레디어스나 주베룩 볼륨 같은 스티뮬레이터들을 같이 시술하시면 확실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볼륨은 과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디자인이 필수고 이래서 결론은 팔자주름은 리프팅과 볼륨의 균형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해요. 이걸 간과하고 팔자의 볼륨만 많이 채운다든지 리프팅만 많이 한다든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죠. 특히 30대 중반부터 노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수분과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급격하게 처지고 주름도 더 깊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마, 미간, 눈가 주름은 사람의 표정과 연관이 있어서 자칫 나도 모르게 찡그리고 있거나 화난 표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미간 보톡스를 엄청 자주 꾸준히 맞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 전체가 무너지면서 페이스 이 라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하고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해도 얼굴이 좀 무거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점점 노화를 더 빨리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따라서 뭔가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름 시술 추천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보톡스죠.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표정으로 인한 주름을 확실하게 완화시켜줘요. 또한 주름의 예방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로 미간, 이마, 눈가, 콧잔 등 표정을 많이 쓰는 부위에 효과적이고 효과는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됩니다. 다만 표정을 너무 많이 쓰시고 주름이 심한 분들은 조금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으세요. 또한 이미 피부에 깊게 고정된 주름은 보톡스로는 펴지지 않아요. 이 경우 피부 재생 시술이나 볼륨 시술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 보톡스예요. 방금은 주름 보톡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더모톡신, 스킨보톡스라고 불리는 피부 표면에 맞는 보톡스죠. 피부의 얕은 층인 표피층에 미세하게 주입해서 모공의 축소와 피지의 감소, 잔주름 완화, 탄력 리프팅까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피부의 텍스처를 확실히 개선시켜주고 약간 광나는 느낌?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죠. 또한 방금 말씀드린 주름 보톡스의 경우 표정이 잘 안 지어지고 움직임이 좀 어색해 보이는 현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스킨 보톡스는 거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면서 탄력과 쫀쫀함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단 깊은 주름 혹은 표정 주름에는 개선 효과가 낮습니다. 세 번째, 써마지 리프팅이에요. 써마지는 고주파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해주죠. 이런 자극으로 인해 콜라겐이 재생되고 생성되면서 주름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고 탄력이 올라가는 시술입니다. 피부 자체가 탄력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는 시술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부에 표정이 많은 곳인지 잔주름이 많은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에 따라서 어떤 시술이 어울릴지 잘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은 보톡스 이거는 아니지만 보톡스는 매우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는 집에서 하면 좋은 홈케어 알려드려 볼게요. 눈밑은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인 아이크림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아이크림을 꾸준히 발라주는 건 기본이지만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크림을 스킨케어 루틴 중에 세럼 또는 에센스 다음 단계에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용 방법은 소량의 아이크림을 약지 네 번째 손가락에 톡톡톡톡 찍어 바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눈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 눈밑 마사지예요. 아이크림을 바른 후 약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눈 앞머리부터 눈 꼬리까지 뼈대를 따라 혈점을 가볍게 지압하며 이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눈 밑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여 림프순환을 돕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강한 힘으로 하면 안 되세요. 문지르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눈밑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붓기를 완화하며 아이크림의 흡수를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팔자주름은 입가와 코 옆부터 생기는 긴 주름으로 노화와 표정, 습관, 말하기, 입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런 팔자주름 홈케어에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적인데요.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세전류, 고주파, LED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홈케어 디바이스들이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주의사항은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디바이스에 맞는 권장 사용법을 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팔자주름 마사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역시 이용해서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끌어올리듯이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서 리프팅이 되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코 옆부분과 입꼬리 부분을 가볍게 지압해 줍니다.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세요.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간단한 마사지 방법도 팔자주름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늘어질 수 있으니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하루에 2번, 3번 정도 5분, 10분 정도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얼굴 주름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얼굴 주름을 홈케어하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름 자체는 표정과 노화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충분한 보습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더 잘생깁니다. 따라서 스킨, 세럼, 크림 등 보습 단계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시 마스크팩을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외선은 우리 주름 생성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실내에서도 창가에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 3회 정도는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세안 때문에 선크림 바르기가 어려우시다면 꼭 기능성 있는 쿠션이나 화장품을 준비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 전체 마사지도 추천드려 볼 건데요. 기초 제품을 바른 후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턱선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마는 미간에서부터 관자놀이 방향으로 쓸면서 해주세요. 집에서 하는 홈케어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여 관리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한 번의 시술로도 나이가 어려질 수 있는 시술과 관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고민되는 부위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술이나 홈케어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시면서 한층 젊어지는 내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